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김철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TML5 강좌 세 번째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3schools.com에 나오는 HTML 강좌 엘리먼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겠습니다. HTML 엘리먼트. 여기서 엘리먼트는 한글로 번역하면 요소, 성분이 되는데요.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냥 HTML 엘리먼트라고 부르겠습니다. An HTML element usually consists of a start tag and an end tag. HTML 엘리먼트는 보통 시작 태그와 마침 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With the content inserted in between. 내용은 이 시작 태그와 마침 태그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한 문법을 살펴보면요. 여기 시작 태그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 태그가 있는데 그 사이에 내용, 즉 컨텐츠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The HTML element is everything, from the start tag to the end tag. HTML 엘리먼트는 여기 시작 태그부터 마지막 마침 태그까지, 즉 시작 태그와 그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 그리고 마침 태그, 이 모든 것을 합쳐서 HTML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여기 P 태그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인 My first paragraph 그리고 닫는 P 태그,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HTML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태그 가운데 하나인 H1 태그와 P 태그 그리고 BR 태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꺽쇠 괄호안에 H1이 들어가는 것이 시작하는 H1 태그가 되겠고, 그리고 꺽쇠 괄호 안에 슬래시 H1이 들어가는 것이 마침 태그가 되겠습니다. 이 태그 사이에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에 있는 BR 태그를 보면요. 이 마침 태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ML element with no content are called empty element. 즉, 내용을 가지지 않는 HTML 엘리먼트를 빈 엘리먼트라고 하는데요. Empty element do not have an end tag. 빈 엘리먼트는 마침 태그를 가지지 않습니다. Such as BR element. BR 엘리먼트와 같이 말이죠. 여기서 BR 엘리먼트는 break, 즉 줄바꿈의 약자로서 이 BR 태그가 들어가면은 새로운 줄에서 문장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살펴보면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a.html 문서입니다. 여기서 p 태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This is a paragraph and this is a paragraph 2. 이렇게 하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저장 후 서버에 올리면은 이 p 태그가 한 줄로 쭉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하면요. 이 p 태그가 이렇게 한 줄로 쭉 연결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p 태그에서 end 다음에 br 태그를 넣고 다시 저장을 한 후 서버에 올려서 결과를 살펴보면요.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렇게 br 태그 다음에 줄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r 태그가 있으면은 br 태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새로운 줄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ested HTML Elements. 다른 엘리먼트를 품고 있는 HTML element. HTML element can be nested. HTML 엘리먼트는 다른 엘리먼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HTML element can contain element. HTML 엘리먼트는 다른 엘리먼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All HTML documents consist of native HTML elements. 모든 HTML 문서는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HTML 엘리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를 살펴보면요. HTML 엘리먼트는 이 HTML 엘리먼트는 다른 모든 태그를 품고 있습니다. 이 HTML 엘리먼트 안에 헤드 태그가 있고 바디 태그가 있습니다. 이 바디 태그는 실제로 화면상에 나타내주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 바디 태그는 h1 태그와 p 태그를 품속에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태그가 하나의 엘리먼트가 다른 엘리먼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nested element라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예제를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The HTML element defines the whole document. 이 HTML 이 태그는 이 HTML element 이 HTML 엘리먼트는 이 문서 전체를 정의해 줍니다. 이 HTML 태그는 HTML 태그로 시작하고 닫는 HTML 태그로 마칩니다. 이 HTML 태그 안에 바디 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body element defines the document body. 이 body element는 문서의 body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실제로 화면상에 보여지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 body 태그는 시작 body 태그로 시작하고 마침 body 태그로 마칩니다. 이 예제를 보면은 이 body 태그는 두 개의 엘리먼트, 즉 H1 엘리먼트와 P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H1 element defines a heading. H1 엘리먼트는 헤딩, 즉 제목을 정의해 줍니다. 이것은 H1 태그로 시작하고 H1 태그로 마칩니다. The P element defines paragraph. P element는 paragraph, 즉 문장, 단락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역시 P 태그로 시작하고 마침 P 태그로 마칩니다. Do not forget the end tag. 마침 태그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즉, 마침 태그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Some HTML element will display correctly, even if you forget the end tag. 어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마침 태그를 사용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화면에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침 태그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예제에서 마침 태그를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H1 마침 태그를 없애고 그리고 P 마침 태그를 없앤 후 저장을 한 다음에 실제로 서버에 올려서 이 마침 태그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면요. F5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H1 태그의 마침 태그가 없어도 This is a heading 1 그리고 P 태그에 마침 태그가 없어도 이렇게 This is a paragraph and This is a paragraph 2 이렇게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예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은 이 닫는 태그가 필수적이 아니고 옵션이기 때문에 이 닫는 태그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Never rely on this. 그러나 결코 이것을 믿지 마십시오. It might produce unexpected results and errors if you forget the end tag. 여러분들이 만약 닫는 태그를 사용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결과와 에러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마침 태그를 작성해야 합니다. Empty element, 내용을 가지지 않는 HTML 엘리먼트를
빈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BR is an emptied element without closing tag. 이 BR 태그는 마침 태그를 가지지 않는 빈 엘리먼트입니다. HTML is not case sensitive. HTML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HTML tags are not case sensitive. 대문자 p 태그와 소문자 p 태그로 작성한 코드인 경우에 이 둘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The HTML standard does not require raw tag. HTML5 표준은 소문자를 태그 이름으로서 소문자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but W3C recommended lowercase in HTML. W3C는 HTML 코드를 작성할 때 엘리먼트 이름으로서 소문자를 소문자로 작성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줄바꿈을 2개 해주고요. 위에는 이렇게 HTML 엘리먼트 이름으로서 소문자를 사용하고 아래는 대문자로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카피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것을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H1 H1 이것을 P 이렇게 하면은 위에 있는 코드는 HTML 엘리먼트 네임으로 소문자를 사용했고 아래에 있는 것은 대문자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했는데 이것을 저장 후 서버에 올려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면요. 이렇게 이 소문자로 작성한 HTML 코드나 아래에 대문자로 작성한 HTML 코드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웹 에디터로 사용하는 것이 어도비사의 드림위버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고 있는데요. HTML 엘리먼트 이름으로 대문자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니까 이렇게 그 줄 옆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웹 에디터가 이렇게 코딩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W3 스쿨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HTML attributes, 즉 HTML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attribute, HTML 속성, 여기에 나와 있는 이 attribute는 사전에 찾아보면은 특질, 속성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먼트와 마찬가지로 그냥 번역하지 않고 attribute로 그냥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Attributes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HTML element. HTML 속성은 attribute는 HTML 엘리먼트에게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HTML attributes. All HTML elements can have attributes. 모든 HTML 엘리먼트는 attribute적 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Attributes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elements. attribute는 HTML 엘리먼트에 부가적인, 즉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합니다. Attributes are always specified in the start tag. attribute는 HTML 시작 태그에 정의되어집니다. Attributes usually come in name-value pairs, like name equals value. attribute는 이름과 그 값을 가지는 쌍으로 보통 표시됩니다. 아래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attribute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The href attribute. href 속성인데요. HTML links are defined with a tag. HTML 링크는 a 태그를 사용하여서 정의되어지는데요. The link address is specified in the href attribute. 링크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주소는 이 href 속성을 통하여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The href attribute 링크 주소는 링크 주소는 애트리뷰트를 사용하여 정의합니다. 실제로 링크를 걸 때는 a 태그를 사용하는데요. 여는 a 태그, 다음에 href href를 하면은 여기서 href 다음에 링크 했을 때 도착하는 주소를 입력하게 됩니다. https w 간단하게 네이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바로 가기 한 다음에 이것을 저장하고 서버에 올려서 결과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A 태그 안에 href를 사용하여서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주소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네이버 바로가기를 클릭해 보면요. 이렇게 화면이 네이버 홈페이지로 이동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설명하면요. 이 A 태그는 링크를 클릭했을 때 도달하는 목적지를 href 속성을 사용하여서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W3 스쿨스로 가서요. 다음 애트리뷰트를 살펴보겠습니다. The src attribute HTML images are defined with the image tag. HTML image는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여서 정의됩니다. The file name of image source is specified in the src attribute. 이미지 태그의 파일 소스는 src 속성을 사용하여서 정해집니다. 이걸 한번 해보면요. h1 태그로서 the src attribute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p 태그를 사용하여서 간단히 설명하면요. h 이미지 태그에서 이미지 주소 이미지 소스를 나타낼 때는 src 속성을 이용합니다. p택을 닫고 실제로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넣을 때는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는데요. 이미지 그 다음 src 여기서 클릭을 하면은 브라우저를 통하여서 자기의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해서 저는 제 노트북에 있는 강아지 그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이렇게 간단히 이것을 저장한 다음에 서버에 올려서 결과를 살펴보면요. 이것을 서버에 올렸을 때 새로 고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컴퓨터에 있는 강아지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 태그에서 src는 이 강아지 그림의 위치 즉 소스를 알려주는 애트리뷰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W3 스쿨스에 가서 다음 애트리뷰트인 the width and the height attribute 즉
넓이와 높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HTML image also have width and height attribute. HTML 이미지는 또한 넓이와 높이 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요. which specifies the width and height of the image. 여기서 width는 이미지의 가로, 즉 넓이를 표시하고 height는 이미지의 세로, 즉 높이를 표시하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미지 소스 안에 다시 width와 height 속성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idth width로서 저는 가로 200 픽셀로 하고 세로 height는 높이는 180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장하고 서버에 올려서 결과를 살펴보면요.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 아까의 큰 이미지가 여기에 소스에서 정의된 대로 가로 200 픽셀, 세로 180 픽셀로 크기가 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지의 넓이와 높이를 정의하는 애트리뷰트는 width와 height가 되겠습니다. 또 다시 W3 서클스로 가서 다음 애트리뷰트를 살펴보면요. The width and height are specified in pixel by default. 이미지의 넓이와 높이는 디폴트 값으로, 즉 기본 값으로 픽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width equals 500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넓이가 500 픽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숫자 다음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으면은 그 기본 단위는 픽셀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Alt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Alt는 Alternative의 약자로서 무엇을 대체하다, 무엇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Alt attribute specified an alternative text to be used if an image cannot be displayed. 이 Alt 속성은 이미지가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 그 이미지를 대체해서 나타내는 텍스트를 말합니다. 이미지 소스의 경로를 잘못 정했거나 또는 이미지 자체가 서버에 없는 경우에 그 이미지를 설명해 주는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The value of Alt attribute can be read by screen read. Alt attribute에 설정된 값은 스크린 리더에 의해서 읽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컴퓨터가 음성으로 그림을 읽어줌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즉 웹 접근성이 많이 향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코드로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이 Alt 애트리뷰트를 사용하여서 시각장애인들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Alt 속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Attribute 여기에서 이미지 태그에서 이미지가 없는 경우에 Alt 속성을 사용합니다. Alt 태그를 Alt 애트리뷰트를 실제 서버에 올려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미지 태그 안에 src로 소스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kk doc.jpg 이렇게 하고 alt 값으로 호기심 많은 강아지 이렇게 하면요. 지금 이미지 태그에 나와 있는 kk_dog.jpg는 제 서버에 실제로 있지 않은 이미지인데요. 이것을 저장한 다음에 서버에 올려서 이미지가 서버에 없는 경우에 어떻게 화면상에 나타나는지 살펴보면요. 새로 하면은 이렇게 이 서버상에 이 kk_dog.jpg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를 표시하지 않고 그 alt 값으로 넣은 이 호기심 많은 강아지가 표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애트리뷰트인 스타일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he style attribute is used to specify the styling of an element, like color, font, size, etc. 여기 스타일 애트리뷰트는 HTML 엘리먼트의 컬러, 폰트 크기 또는 폰트의 종류와 같은 HTML 엘리먼트의 스타일을 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스타일에 대해서도 실제로 한번 살펴보면요. 스타일 애트리뷰트
스타일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피테그로스 스타일 속성은 HTML 엘리먼트의 스타일을 정하는데 사용합니다. 이제 여기서 h2 태그를 두 개 넣어 보겠는데요. 하나는 스타일을 적용하고 하나는 스타일을 적용하지 않고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h2 태그 다음에 this is non style h2 이것은 스타일이 없는 h2 태그이고 아래에 있는 h2 태그 안에 스타일을 넣겠습니다. 컬러 값으로서 이렇게 두 개의 h2 엘리먼트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것은 h2 다음에 아무런 스타일이 없는 태그이고 두 번째 h2 태그는 스타일을 사용하여서 글자 색상을 다른 색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 역시 저장한 다음에 서버에 올려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요. 이렇게 두 개의 h2 태그 가운데 첫 번째 h2 태그는 아무런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아서 디폴트 값으로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h2 엘리먼트는 스타일을 사용하여서 글자 색상을 레드로 바꾸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결과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ou will learn more about styling. 여러분들은 이 스타일에 대해서 나중에 CSS 강좌를 통하여서 더 많이 그리고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Lang attribute. 여기서 Lang은 language의 약자입니다. The language of document can be declared in the HTML tag. HTML 문서에 사용되는 language는 HTML 태그에 선언됩니다. The language is declared with the lang attribute. 사용 언어는 lang attribute를 통하여서 정의되는데요. Declaring a language is important for accessibility application and screen search engine.
이 사용 언어에 대한 정의는 검색 엔진이나 웹 접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한번 해보면요. 뷰 페이지 소스를 하면은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w3schools.com에 나와 있는 이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랭귀지, 즉 언어는 English US, 즉 미국에서 사용하는 영어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네이버에 가서 랭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요. 여기서 다시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뷰 페이지 소스를 한 다음에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랭귀지를 말하는데요. HTML 태그 안에 랭귀지 애트리뷰트를 사용하여서 즉 코리안, 한국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기본 랭귀지는 코리안,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The title attribute, 타이틀 속성. 이 타이틀 애트리뷰트는 아래 예제에서 보면은 이 P 태그 위에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툴팁으로 작은 네모 안에 그 P 태그의 타이틀을 설명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타이틀 엘리먼트는 어떤 엘리먼트에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즉 마우스를 어떤 엘리먼트 위로 가져갔을 때 작은 네모로 표시되는 툴팁이 나와서 그 엘리먼트의 제목을 나타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서버에 올려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타이틀 애트리뷰트 H2 다음에 타이틀 속성을 넣어보면요. TITLE 이 타이틀, 즉 마우스를 H2 태그에 오버했을 때 나타나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것은 타이틀입니다. 하고 닫고 This is a title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저장하고 서버에 올린 후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면요. 이렇게 P 태그인 This is a title 위에 마우스를 오버하면은 이것은 타이틀입니다 하는 작은 툴팁이 나와서 이 H2 태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We suggest use lowercase attribute. 우리는
애트리뷰트 속성 값으로서 소문자를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The HTML5 standard does not require lowercase attribute names. HTML5 표준에서 애트리뷰트 속성으로 소문자 사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W3C recommend lowercase in HTML. W3C는 HTML에 있어서 애트리뷰트를 작성할 때 소문자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We suggest quote attribute value. 우리는 attribute value 값을 작성할 때 따옴표를 사용하여서 작성할 것을 추천합니다. A 태그를 통하여서 href 속성을 나타내는데 왼쪽 것은 이 URL 앞뒤로 아무런 따옴표가 없는 것이고 오른쪽에 나오는 것은 href 속성으로서 URL 앞뒤로 쌍따옴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W3C는 HTML 코드를 작성할 때 이 URL 앞뒤로 따옴표를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Single or double quotes. 왜 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쌍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Double quotes around attribute value are most common in HTML. HTML value 값으로서 쌍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A 태그의 href 속성으로 http 앞에 쌍따옴표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href value 값으로서 쌍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에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HTML5 세 번째 강좌인 HTML 엘리먼트와 HTML 엘리먼트의 다양한 부가적인 정보를 더해주는 HTML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긴 강좌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